다음 지출증빙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증빙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게 법정 지출증빙이에요. 근데 여기 기타 증빙은 영수증, 간이영수증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해요. 근데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이라기보다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근데 기타 증빙을 받았을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내가 포함해서 주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증빙을 받을 때 기업이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근데 기록은 어떻게 하느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메인 매출장에 기장을 전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현금이 지출이 됐으니까 현금출납장에 기장을 해야 되겠죠. 또 기타 증빙이라고 그랬는데 간이영수증 같은 경우도 당연히 돈을 주고 사야 발급이 되니까 현금출납장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증빙은 아무한테나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와의 거래, 그 다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여야만 돼요.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고 가상에서 사고 파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안 돼요. 여기서 증빙의 요건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더라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다른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증빙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위 요건 이외에 그 관련된 지출 증빙은 기타의 증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출 증빙의 보관 기간은 5년이에요. 그리고 지출 증빙의 장부 기록 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았어도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거기에 붙어있는 부가세를 공제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그 사업자 조회를 해보고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인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영수증인지 확인을 하시고 부가세 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공제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회계 처리를 하면서 꼭 한 번씩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그 거래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2012년 1월 10일 차입금 이자 10,000원을 지급한 경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차변에는 이자 비용, 대변에는 현금이 나타나겠죠. 근데 대부분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하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금으로 가지고 가서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다음은 그 직원 결혼 축의금을 30만 원을 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차변에는 복리후생비예요. 직원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예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고 거래처 직원 결혼 축의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그랬을 때는 거래처 직원이기 때문에 접대비로 해요. 그리고 대변은 현금. 근데 거래처 직원 결혼 축의금을 30만 원을 줬다. 그러면 30만 원이라고 여기에 기록은 할 수 있지만 그 초과된 10만 원은 부인당하겠죠.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결혼 축의금을 줄 때 아니면 부의금을 줄 때는 20만 원까지, 세법은 2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 20만 원까지만 주셔요.
그래야 회계 처리하기도 편하고 또 기업도 부인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똑같은 거래인데 지출증빙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밥을 먹고 식대 5,500원을 현금을 주고 그냥 일반 간이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차변에 복리후생비 5,500원, 현금 5,500원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런데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요. 똑같이 현금을 줬는데 그랬을 경우는 복리후생비가 5,000원이에요. 그냥 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내가 밥을 5,500원 주고 먹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는 5,000원 주고 먹은 게 되는 거예요. 부가세 500원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 상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500원만큼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5,000원이고 부가세는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5,500원은 똑같이 나갔는데 밥값은 5,000원이 된 거예요. 또 신용카드 매출점표로 받았어요. 신용카드 가지고 결제를 했을 경우 똑같이 복리후생비 5,500원, 부가세 대급금 500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현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에요. 신용카드는 결제일이 돌아왔을 때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까지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죠. 은행에서 지급해야 할 때까지 미지급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거래는 이제 직불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직불카드 결제 계좌는 이제 보통예금 계좌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때는 복리후생비 5,000원이고 부가세 대급금 500원인데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5,500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무엇으로 결제하느냐에 따라 지금 4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4가지 사례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금을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공제 못 받죠. 못 받아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또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직불카드로 지급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는 현금 지출을 유예할 수 있죠. 나머지는 현금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또 직불카드도 통장에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인 경우는 부가세 공제도 받으면서 또 카드 결제일까지 현금 지출을 유예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도록 장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